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공군이 P-51H를 검토하게 된 배경은 6.25 전쟁 직후의 안보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시 한국은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군사 체계를 재건해야 했으며 특히 공군 전력의 현대화가 시급한 과제였다. 전쟁 기간 동안 한국 공군은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F-51D 무스탕을 주력 전투기로 사용했는데 이는 신뢰성 높은 기종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성능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제트 전투기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의 프로펠러 기반 전투기로는 급변하는 공중전 양상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개발한 P-51H는 새로운 대체 후보로 떠올랐다. P-51H는 기존 F-51D보다 훨씬 가볍고 강력한 성능을 지닌 개량형으로 더 빠른 속도와 우수한 기동성을 제공했다. 한국 공군은 이를 통해 단기간에 공중 우세를 유지하거나 보강할 수 있을지 검토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제트기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P-51H가 과도기적 해법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51H 검토 과정은 한국 공군이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면서 전력 보강의 현실적 필요성과 미래 지향적 전략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했던 중요한 사례였다. P-51H는 기존 F-51D 무스탕의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설계된 개량형으로 가장 큰 특징은 경량화된 기체 구조와 향상된 엔진 성능이었다. 알루미늄 합금과 구조적 단순화를 통해 기체 무게를 줄였으며 그 결과 상승률과 기동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특히 새로운 패커드 V1650년 S9 엔진은 더 강력한 출력을 제공해 최고 속도를 시속 700km 이상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 이러한 성능은 단순히 직선 속도뿐만 아니라 고도 상승 능력, 회피 기동, 급강하와 같은 전술적 움직임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여주었다. 또한 P-51H는 동체와 날개의 구조를 최적화하여 안정성과 조종성을 동시에 확보했으며 장거리 작전 능력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한국 공군이 당시 보유하던 F-51D와 비교할 때 분명히 매력적인 개선점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이러한 성능 향상이 반드시 실질적인 전투 효율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되었다. 한국 공군의 정비 인프라와 보급 체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고성능 기체의 유지가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51H는 기술적 진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체로 평가되었다. P-51H는 분명히 F-51D보다 발전된 성능을 보여주었지만 한국 공군의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여러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당시 한국은 전쟁 직후 국가 재건 단계에 있었고 공군의 정비 능력과 보급 체계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P-51H는 고성능을 발휘하기 위해 정밀한 정비와 안정적인 부품 공급이 필수적이었으나 한국 내에서는 이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했다. 또한 기체가 가벼워진 만큼 구조적으로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는데 경험이 부족한 정비 인력과 열악한 시설에서는 장기간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연료와 소모품의 조달 문제도 걸림돌이 되었으며 미군의 지원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P-51H 같은 새로운 기체를 도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더구나 제트 전투기 시대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P-51H가 제공하는 성능 향상이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가치를 보장하지 못했다. 결국 P-51H는 한국 공군의 작전 환경에 맞지 않는 기종으로 간주되었고 실제 전력화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 과정은 단순히 성능만이 아니라 운용 가능성이 무기 도입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P-51H는 성능 면에서 분명히 기존 F-51D보다 발전된 전투기였지만 한국 공군이 실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은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가장 중요한 배경은 바로 제트 전투기 시대의 개막이었다. 1950년대 중반 이후 공중전의 양상은 급격히 변하면서 프로펠러 기반 전투기는 더 이상 최전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워졌다. 한국 공군 역시 장기적으로는 제트 전투기를 확보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리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P-51H는 단기적인 보강책일 뿐 근본적인 해답이 되지 못했다. 더욱이 새로운 기체를 도입하면 정비 인력 양성, 부품 공급망 구축, 훈련 체계 정비 등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을 과도기적 성격의 P-51H에 투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여겨졌다. 실제로 한국 공군은 이후 F-86 세이버, F-100 슈퍼 세이버 같은 제트 전투기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전력 현대화를 추진하였다. 따라서 P-51H는 기술적으로는 매력적인 기체였지만
장기적 운용 가치가 낮다는 판단 때문에 도입이 무산된 것이다. 이 결정은 한국 공군이 미래 지향적인 선택을 통해 전력 발전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한 사례로 평가된다. P-51H 위평가는 단순히 한 기종의 성능을 시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 공군이 당시 어떤 전략적 사고를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다. 6.25 전쟁 이후 한국은 재건 과정에서 제한된 자원과 국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공군 전력을 강화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P-51H는 기존의 F-51D보다 향상된 성능을 지닌 대체 기종으로 주목받았으며 이를 검토하는 과정 자체가 한국 공군이 다양한 옵션을 모색하며 미래 전력을 고민했다는 증거였다. 비록 Z 전투기의 시대가 열리면서 P-51H는 과도기적 기종으로만 평가되었지만 이러한 검토 과정은 단기적 현실과 장기적 전략을 조율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다. 특히 신형 전투기 도입 여부를 결정할 때 단순한 기술적 우위보다 유지보수 체계, 작전 환경 적합성, 국제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따라서 P-51H 평가는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군이 전력 현대화를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적의 구성을 찾으려 했던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전략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후 제트기 도입으로 이어지는 토대를 마련한 중요한 경험이었다. P-51H 평가는 결국 한국 공군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과정 속에서 얻은 역사적 교훈으로 남았다. 비록 이 기체가 실제 전력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 공군은 중요한 인식을 갖게 되었다. 바로 성능이 조금 더 뛰어난 프로펠러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미래 공중전의 주도권은 Z 전투기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이는 당시 제한된 자원 속에서 어떤 무기를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한층 성숙하게 만들었다. 또한 P-51H 평가 경험은 무기 도입에서 단순한 성능 지표 외에도 유지보수 체계, 장기적 운용 가치, 국제 안보 환경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실제로 한국 공군은 이후 F-86 세이버와 같은 제트기를 도입하며 공군력을 본격적으로 현대화해 나갔는데 이는 P-51H 평가 과정에서 얻은 교훈이 중요한 참고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P-51H는 단순히 도입되지 못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 공군이 피스톤 엔진 전투기에서 Z 전투기로 과감히 전환하는 전환점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